여러분, 사는 게 힘들죠. 남들은 잘 사는데 나만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거 하고 계시다면 괜찮아요. 그게 뭔지 지금 알려드릴게요. 40대로 돌아가 하루를 단면으로 쪼개어 보면 멀쩡한 날이 하루도 없었다. 예상한 대로 돈을 벌고 커리어를 쌓고 아이들이 자라줬으면 좋으련만 늘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다. 그래도 내가 만든 판이고 돌아갈 곳도 없으니 그저 하루하루 버텼다. 문제는 너무 힘든 그날이었다. 악으로 깡으로 그럭저럭 살아내는 듯 하다가도 갑자기 훅 무너져 내리는 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그날 한가운데 있는 마흔의 나에게 꼭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지금 네가 힘들다는 건 그만큼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야. 원래 마흔의 숙제는 한 번에 풀리지 않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천천히 가도 돼. 지금 너의 마흔은 힘든 만큼 매일 괜찮아지는 중이야. 펑펑 눈물을 쏟았던 마흔의 그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인생을 살아본 믿을 만한 선배가 주는 용기였다. 옆에서 따뜻하게 등을 두드리면서 지금 잘하고 있고 지금처럼만 하면 되니 걱정 말라는 위로였다. 40대를 살다 보면 반드시 아슬아슬한 위기의 순간이 수시로 닥친다. 그럴 때 누구나 마음이 비뚤어지기 쉽다. 자꾸 마음에 분노가 생겨 남을 원망하거나 자존감을 무너뜨린다. 비뚤어진 마음은 매일 비뚤어진 선택을 만들고 인생의 방향을 나쁜 쪽으로 몰아간다. 나는 수없이 비뚤어지려는 마음을 붙잡았다.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보다 최악의 선택을 피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나의 마음을 뜨겁게 사랑했다. 매일 아침 나와 대화하며 나를 설득하고 응원했다. 조타수처럼 그렇게 매일 조금씩 방향을 잡아나간 덕분에 지금 나는 두 번째 꿈을 이뤄가는 중이다. 마흔의 당신이 스스로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그리고 언젠가 지금의 당신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기를 바란다. 아니, 나는 이게 그냥 문구는 이거잖아. 너무 힘든 그날이 있다는 거지.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은 뭐 하던 거 꾸준히 할 수 있고, 뭐 컨디션 좋으면 또 하던 거 꾸준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꼭 내가 그만두게 될 때가 있다고, 뭔가를. 그게 여기서 이 작가님이 얘기하신 너무 힘든 그날이라는 거야. 훅 무너지는 날, 내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작가님이 이제 밑에 본인의 이야기를 써주시고 이제 격려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바다님이 콘텐츠 시작할 때 처음에 그랬잖아. 이걸 하고 있다면 당신은 괜찮은 거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거를 어떤 걸 하고 있으면 내가 괜찮은 걸까? 그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3가지가 필요해요, 3가지가. 첫 번째, 목표가 있어야 돼, 일단.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면 잘하고 못하고 판단할 수가 없어. 그치. 내가 북쪽이 목표인데 그러면 남쪽으로 가는 게 잘못하는 거고 북쪽으로 가는 게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목표가 방향이 없잖아? 그럼 어디로 가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 삶의 목표. 두 번째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맞는 방법이든 틀린 방법이든 꾸준히 실행하는 거예요. 꾸준히 실행하는 거. 제가 운동을 하는데, 운동 이제 도와주신 선생님이랑 같이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운동을 하고 나도 제가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다. 뭔가 방법을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일단 계속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느낌이 와요. 근데 내가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어. 왜 웃었냐면 내가 맨날 하는 얘기야, 그게. 우리 강의 들으시는 분들한테 투자 이제 디테일하게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모르는 게 더 많아지잖아요, 처음에는. 이거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보다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럼 제가 맨날 많이 하는 대답이 일단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대로 밀어붙여 보세요. 해보.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숨은 뜻과 배경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다음에 다른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 정해졌으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너무 생각 많이 하고 검증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하라는 거예요. 꾸준히 실행. 그 다음 3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 거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잘 무너지고 다시 잘 일어나는 거예요. 잘 무너지고 잘 일어나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작가님은 당신에게 고마워하고 당신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걸 들었을 때 이 책을 읽으시고 너무 힘든 그날을 만난 분들이 이걸 듣고 아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하지만 그 다음 스텝이 있을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힘든 걸 어떻게 털어내야 되지? 그리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오면 어쩌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경험했던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 인생의 지옥 같았던 2달 정도가 있어요. 네, 그 시기는 떠올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리고 그때 생각을 하면은 막 눈물 날 것 같아. 지금도. 아이가 많이 아팠거든요. 그때 굉장히 좀 위험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내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아니, 내가 지금 집안 꼴이 이런데 밖에 나가서 이걸 한다고 이게 제대로 되기나 할까?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럼 내가 집에 있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 물론 위로하고 안아주고 그런 건 해야지 당연히. 근데 그거 말고 집에서 그냥 한숨만 쉬고 있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 밖에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막 돌아다니는데 진짜 그때는 맨날 정말 길바닥에서 울었어. 사람들이 지나면 쳐다보는 정도로. 다 큰 남자가 막 훌쩍훌쩍 울면서 다니니까 길을. 그리고 막 혼자 욕하고 하는 말마다 다 이거야. 아씨 힘들어 죽겠네. 아 힘들어. 아 짜증나. 아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아 막 너무 짜증나. 막 살기 싫어. 막 이런 말을 했었어 내가 그때.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2달 동안 이제 뭐 검사를 하고 하면서 다행히 잘 됐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는 그 2달이 너무 지옥 같은 거야. 그때 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매일매일 무너지는 거야. 거의 순간순간. 아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너무 힘들어서 다 때려치고 아이 나 진짜 모르겠다 막 맨날 욕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거 이해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엔 그런 생각했어.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 말을 들어주고 나한테 답을 주는. 그리고 실제로 있었어요. 너바나님이 있었지. 근데 너바나님이 사람인데 내가 새벽 2시에 마음이 무너져. 그럼 새벽 2시에 전화해? 안 되지. 그건 아니잖아. 멘토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지 내 모든 순간을 다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나를 해주는 사람은 아니잖아. 집에 있는 뭐 배우자나 가족들 같이 있을 때는 서로 어려운 걸 나눌 수 있다. 근데 꼭 이렇게 무너지는 순간에는 나 혼자야. 그렇지. 항상. 있을 때. 나는 맨날 그랬던 것 같아. 체력도 안 좋고 몸 상태도 안 안 좋을 좋아. 때. 그때 무너져. 한꺼번에 눈물 오죠. 터지고 막 한꺼번에 그냥 오죠. 팍 주저앉게 되잖아. 그럴 때가 진짜 위험할 때거든요.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하냐면 안 할란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어땠냐면 나 혼자 있을 때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나를 구원해줄 동아줄이 있을까? 그런 게 있을까? 그게 뭐였냐면은 세이노님 책하고요. 그 다음에 너바나님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책이었어요, 책.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세이노님께서 스스로 구원을 원하는 자들을 돕기 위해 내가 이 책을 썼고 이 책은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PDF 파일로도 뿌리고 제본해서 돌아도 많이 널리 읽힐 수 있으면 괜찮다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본을 했어요. 한 권을 한 게 아니고 3권을 했어요. 3권을. 한 권은 거실, 한 권은 화장실, 그리고 한 권은 침실에 놨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손을 뻗으면 어디든지 눈에 보이게. 그래서 심지어 저는 읽는 그 내용들도 정해져 있었어요. 마음이 힘들 때 읽는 내용도. 그거를 읽으면서 그 동아줄을 잡는 거야. 빨리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기 위한 법을 찾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제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꿈이 크고 원대할수록 안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근데 무너졌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인 거예요. 무너졌을 때 내가 진흙탕에 빠졌을 때 어떻게 밧줄을 잡고 올라가느냐 거든요. 저는 그걸 많이 읽었고 너바나님 책도 많이 읽었죠. 제가 너바나님 그 책 문구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 225페이지네. 페이지가 기억이 나. 하도 많이 봐갖고. 자, 읽어볼게요. 이거 너바나님이 옛날에 경매할 때 얘기인가 봐요. 몇 번은 유치권자가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을 가한 적도 있었고 임장하는 다른 사람과 몸싸움을 하게 된 적도 있었다. 욕설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러나 이후에 생각해보니 그러한 경험도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그 시점에서 물건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는 것은 나의 경쟁자 또한 내가 포기하고 싶어지는 지점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거라는 점이다. 그러나 그는 포기했고 나는 밀어붙였다는 것이 중요하다. 남들이라면 포기했을 지점에서 나는 눈을 감고 억지로라도 한 발을 더 내딛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힘들잖아. 근데 나랑 똑같이 힘든 사람이 있었던 거야, 옛날에. 근데 이 사람은 항상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됐을 때 눈을 딱 감고 그냥 억지로 한 발 더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너와라님은. 제가 이땐 독자였으니까. 그때마다 항상 이 문구를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는 거지. 아, 지금이 내가 눈을 감고 억지로라도 한 발 더 앞으로 나가야 될 때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체계를 만든 거죠. 내 동아줄을 침실, 거실, 화장실에 놔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내가 무너질 것 같으면 그걸 딱 잡고 빨리 밖으로 딱 나오는 거지. 그리고 제가 제 책에도 혹시나 내 책을 보고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들 때 내 책을 읽고 한 번만 더 힘을 내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거리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제가 제 책에도 그런 문구들을 막 썼어요. 처음에 출판사에서 그랬어요. 너나이님은 전혀 유명하지 않은 작가인데 2019년에 내 책 처음 나올 때 300페이지가 넘으면 안 팔린다. 책이. 첫 책 치고 두꺼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네가 뭔데? 그러니까 이건 거야. 말은 좋게 해주셨지만 이건 거지. 너 아무도 몰라. 너 아무도 모르고 너 그거 책 그렇게 두껍게 쓰잖아. 근데 사람들은 두꺼우면 아예 보지도 않는다니까. 집어들질 않아. 근데 제가 그때 고집을 부렸어요. 근데 왜 고집 부렸냐면 이것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내용은 뺄 수가 없었어. 결국에 이런 내가 겪었던 생각들, 내가 그 지점 힘들었던 거를 극복했던 과정들을 빼야 되는데 난 그거 빼기가 너무 싫은 거야. 왜냐면 나는 너와님의 이 책 내용 중에 진짜 그 줄, 딱 225페이지 마지막 두 번째 줄, 그거 보고 힘든 걸 다 넘겼거든. 많이 팔리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가 읽었을 때 그 사람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삶이. 그래서 책을 냈었죠.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꺼내서 볼 수 있는 좋은 책들을 여러분들이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두시고 내가 무너지는 그 날, 그 책을 집어 드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잘 무너지고 잘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30대 후반에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되게 치열하고 되게 힘들게 그 과정을 겪었는데 저는 그 날 하루가 아니라 정말 매번이 그날이었어요. 매 순간 되게 많은 날들이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무너져 내리고 싶었던 그런 날들이 수도 없이 있었고 특히나 이 경험이 있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저도 되게 자기관리, 시간관리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막차 시간이 있으면 막차 시간을 보고 여기서 어느 정도 얘가 그래 내 이 시간에 나가야지 하고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부동산 못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너무 어려워. 재밌잖아요. 네. 특히나 저는 광주에 내려가면 그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한번 올라오면 이제 막 엄청 이제 그 집중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하고 보면은 이제 막차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숙박이나 이런 거를 전혀 해놓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헤어져요. 헤어지고 나서 이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24시간 이렇게 하는 데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좀 이제 찜질방을 찾게 되는데 택시도 안 잡히는 거예요. 버스도 끊겼고 택시도 안 잡히고 그러면 그 찜질방을 찾아서 걸어가는 거예요. 가방 메고 이제 새벽 거의 뭐 12시 넘어서 1시 이런 시간 되는데 그 지역을 돌 때 1시간 다니는 거는 재밌잖아요. 할만하죠? 진짜 힘들어. 15분만 가도 힘들어도 너무 할만한데 멀어. 이 밤에 깜깜한 그러니까 밤에 혼자 그런 건데 찾아갈 때는. 아무도 없는 것도 무섭죠. 1시가 넘어가고 하니까 사람도 없고 그때 찜질방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한 1시간을 넘게 걸어갔어요. 걸어가서 갔는데 문을 닫은 거예요. 문을 닫았어. 자, 그래서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찜질방을 또 가려면 또 한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걸 미리 확인해보고 했어야 되는데 무작정 갔던 거예요. 그 다음 찜질방은 이제 전화를 해서 영업을 한다고 해서 또 1시간을 넘게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그 걸어간 1시간 동안 혼자 오만 생각이 다 들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도 광주에서도 직장도 잘 다니고 열심히 살고 하긴 했는데 지금 여기 올라와서 아무도 모르는 이 지역에 와서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되게 그 현타가 많이 오고 그런 경우들이 좀 되게 많았어요. 차 놓치는 거, 뭐 차 잘못 타서 뭐 거꾸로 가고 아니면 뭐 광주에서 내려야 되는데 막차를 뭐 목포에 내려버린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수도 없이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그만하자. 충분하다. 근데 그때마다 생각이 든 게 저는 그럼 다른 대안이 있나? 이거 말고 어쨌든 경제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안 하면 어떤 대안이 있지? 내 삶은 또 어떻게 되지? 또 마찬가지 옛날로 돌아가는 건데 이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나보다 더 힘들게 이 상황들을 겪었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책을 좀 통해서 좀 위로도 받고 그리고 주변 동료들과 또 이야기하면서 또 이런 위로도 받고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는 걸 느꼈을 때 이걸 빠르게 인지하고 왜냐면 이건 수시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무너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아예 포기하는 것보다 수시로 찾아오는 그런 것들을 내가 빨리 인지를 하는 거죠. 왔네 왔어. 왔구나. 그래. 올 때 됐다. 올 때다. 올 때다. 이렇게 느끼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걸 내가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자기 스스로한테 맞는 거를 찾아서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그때 당시에 그게 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책을 통해서 힘들 때마다 좀 책을 읽거나 아니면 좀 수면을 취한다거나 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그 힘든 시기들을 좀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와 연결돼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투자 시작할 때 사실 다들 힘들거든요. 왜냐면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사실 뭐 여러 가지 변화를 하려고 공부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기가 17개월 정도 됐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회사를 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를 봐주러 누가 오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내 시간을 거예요. 뺄 수가 없죠. 17개월이면 진짜. 네. 이제 그러다 못해. 보니까 저희 친정 엄마가 대전에 계셨는데 엄마를 모셔왔어요. 저희 이제 집에서 같이 사시도록. 네. 그렇게 해서 살면서 사실 이 투자 공부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남편은 일본으로 파견을 가 있고 그런 상태라 이제 엄마랑 저랑 아이랑 이제 셋이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너무 열심히 이제 몰입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계속 밤늦게 오고 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 엄마가 그때 뭐 아기가 말을 많이 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우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기랑 말도 많이 할 수도 없는데 그냥 가만히 입에 거미줄을 치고 집에서만 몇 달 며칠을 있으니까. 그러네요. 또 집은 대전이시니까 친구들도 네. 다 대전에 계실 텐데. 네, 맞아요. 이게 우울감이 오신 거예요. 그거 오지. 네, 우울감이 그래, 오셔서. 엄마들이 오잖아. 와요.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는 저한테는 아직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시간이 그래도 1년 이상 남아있는데 엄마가 지치시면 안 되는다라는 너무 그 생각이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또 미안하지, 엄마한테. 엄마 조금만 더 버텨줘. 조금만 더 버텨줘.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임장을 갈 때 새벽에 기차에서도 했고 오는 길에도 하고 그리고 저도 그거를 엄마 모습을 보는 게 저도 너무 힘들어서 일부러 외면했던 적도 있었어요. 너무 마음 아파. 그래서 일부러 새벽 일찍 나갔어요. 엄마를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엄마가 너무 기뻐하시고 되게 좋아하시고 아이도 또 잘 컸어요, 다행히. 네. 그래서 그때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잘 마음으로서 되게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버텼던 게 굉장히 또 저를 지금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 때에는 좀 마음속으로 많이 기도하고 주문을 이렇게 외고 가족들을 향해서 응원도 하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하면서 하면 극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만치 않죠. 뭔가 이제 삶을 바꾸려면은 지금까지 살지 않았던 남다른 그런 인풋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천천히 가도 돼 라는 그 문구가 나오는데 저는 이 말도 저 같은 경우 되게 천천히 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되게 와닿았어요. 뭐 한 번씩 또 훅훅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서도 또 유독 심할 때가 또 있죠. 그때도 그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 되는 게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투자 공부를 할 때 맞아.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듣는 여러분 뭐 100명이 수강을 한다면 1년 지나 보세요. 10%도 안 남아요. 10명도 안 남아요. 이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많이 했었지, 많이 옛날에. 들었었어요. 왜냐면 그만큼 그 과정 1년이라는 시간을 버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쉽지 힘드니까.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무너져 내리려고 했을 때 물론 책도 읽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내가 이렇게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데 남들도 딱 요 지점에서 포기하겠네 라는 생각이 들고 아 그래서 100명 중에 10명만 남는 이유가 다 요 시점 지금 내가 느끼는 요 시점에서 다 그만두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라고 그걸 느끼면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 더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 말자.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나 지금 여기서 포기할 것 같아. 너무 지쳐서. 그러면은 그냥 내 속도대로 조금씩만 하자. 대신 이 끈을 놓지 말자. 그렇게 스스로를 좀 위로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좀 느리더라도 천천히 가자. 라는 생각을 그때 스스로한테 계속해서 좀 주입을 시켰던 것 같아요. 괜찮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 그리고 넌 지금 나아가고 있어. 왜냐면 주변에서는 아무도 그런 걸 얘기 안 해주잖아. 맞아. 그러니까 비난만 하니까. 이게 비난만 하지. 어떤 위로를 해도 안 되는 건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 통에다가 쌀을 담고 싶어. 이 통에 쌀알이 100개가 들어가야 돼.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그때 뭘 알아야 되냐면은 내가 만약에 지금 1초에 하나씩 넣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 그럼 이제 2초에 하나씩 넣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순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물병에 쌀알 100개가 차는데 걸리는 시간이 앞으로 두 배로 늘어난다는 그렇죠. 그거는 감안해야 돼. 맞아. 그걸 하면 돼.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걸 감안하면 되고.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포기가 아니고 그냥 선택의 문제인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포기하려고 해. 아니면 내가 늦게라도 이걸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죠. 천천히 가도 된다고. 그럼 천천히 가도 되는 거를 마치 내가 낙오했거나 포기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마음이 다치는 거거든. 맞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것만 알면 돼요.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이 물병에 쌀 100개를 넣는 거면 하고 싶은 목표대로 하세요.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보다 천천히 하세요. 대신 지금보다 천천히 하면서 내가 처음에 넣으려고 했던 그 속도, 그 시간에 이거를 가득 채우지 못하는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그걸 받아들이고 선택하면 되는 거지. 나는 나고자고, 나는 포기했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지. 맞아. 예.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거를 인정을 했으면 그 결과 또한 천천히 나오겠다라는 그렇지. 거를 그것도 같이 받아들이면 알아야 돼. 돼요. 스스로 알아야 돼. 왜냐면 나는 그만큼 열심히 안 했으니까 저 사람은 막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만큼 더 빨리 성과가 나오는 거고. 하지만 나는 이 사람이 정말 막 이렇게 달릴 때 나는 그냥 천천히 갔잖아. 그럼 당연히 도착하는 지점에서는 늦게 가는 나는 거지 당연히 뭐. 좀 늦게 도착하겠지. 하지만 내가 한 걸음씩 가면 결국에는 그 꼬림점을 난 들어갈 거야.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받아들이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2부에서 말했던 그 철학인 거야. 그 줏대인 거고. 자기의 줏대와 철학인 거지. 거기서 자기를 지켜야 결국에 쌀알 100개를 채울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하다가 아까 바다님 고생한 얘기 들으니까 이렇게 어머님 마음이 얘기, 아파. 어머님 얘기. 저는 되게 중요한 게 내가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주변에 진짜 많이 채웠던 게 이거를 그렇지. 제가 견뎠었던 제일 맞아요, 중요했던 그 정말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20대 때부터 이제 30대, 40대 이제 가다 보면은 인간관계가 점점 좁아지잖아요. 많이 좁아지지. 좁아지고 그리고 제가 힘든 것들에 대해서 내 목표를 가는 데 있어서 힘든 얘기를 제 친구나 뭐 가족한테 했을 때 좋은 얘기 사실 못 들어요. 못 듣지. 네. 왜 불편해, 그렇게까지 불편해. 해가지고 그렇게 힘드냐고. 안 하면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저도 돌아보면은 저의 가족이나 친구한테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아. 그냥 살아.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은 상태라면 주변에 있는 나랑 같은 좀 고민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나고 위로받고 같이 좀 하면서 이겨내고 하는 것들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꿈친구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꿈친구. 내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아까 바다님 오래 봤는데 저 얘기를 내가 처음 들어가지고 내가 몰랐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미안하다. 되게 다 알 수 없죠.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했니? 투자
진짜 얘기 안 돼. 아니, 그니까 좀 미안해. 그냥, 내가 경험한 게 있으니까 얘기를 해줄 수 있었고, 내가 물어봤으면 됐을 텐데. 왜냐면 같이 오래 했으니까. 그러니까 괜히 마음이 아프네. 좋습니다. 어머니 지금 괜찮아요? 좋아하시죠? 지금은 굉장히, 네. 어. 애기도 이제 많이 커가지고, 어. 이제 뭐 말동무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분이랑. 좋습니다. 엄청 예쁘시겠다, 이제. 맞아요. 되게 행복해 하세요. 우리 모두 해피엔딩을 합시다, 인생에. 화이팅! 여러분, 혹시 지금 저희가 했던 얘기 들으시면서, 나도 진짜 힘들 때 난 이렇게 하는데, 오, 나를 무너뜨리는 그 늪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나만의 노하우, 나만의 노하우. 꿀팁. 오. 그거를 좀 적어주세요,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압니까? 또 나한테 맞는 좋은 방법을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하트랑 막 이거 따봉 눌러진 거 보면서 기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좋습니다. 네. 저희도 댓글로 네,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도록 저희도. 하겠습니다. 좌절해도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느리더라도 천천히 함께 가요. 힘들 때 다시 일어나는 노하우 함께 나눠주세요.